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 설명을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지난번에 봤던 그 진성 반도체, 저 순수한 이제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에 이제 진성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도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성 반도체, 진성 반도체 얘는 부도체인데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이제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이 진성 반도체 이제 불순물 반도체를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자, 불순물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한다 이거고, 여기서 이제 크게 구분되는 게 N형하고 P형, 그러니까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가 있어요. P형 반도체. 얘네들은 각각의 이제 진성 반도체에다가 N형은 옥과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고, P형은 진성 반도체 3가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 최외곽전자가 각각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였죠. 근데 이제 주변 실리콘 원자랑 얘가 외곽전자를 공유한다 그랬죠. 이렇게 가위표를 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우 안정화된 고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치? 이렇게 이게 이제 공유 결합, 이렇게 해서 이제 N형 반도체, 이렇게 이제 진성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옥가에 불순물을 첨가한다는 얘기는 최외곽전자가 어떤 원자핵이 있고, 여기 외곽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옥가의 불순물이란 얘기는 최외곽전자가 이렇게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3가 불순물은 최외곽전자가 3개가 있다는 얘기야. 3가의 경우는 새로 그리죠. 3가의 경우는 외곽전자가 이렇게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5가, 3가. 자, 그러면 이제 진성 반도체에 이런 애를 첨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살펴보면은, 자, 우선 이제 N형 반도체부터 봅시다. N형 반도체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진성 반도체 옥가 불순물을 첨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옥가는 인, 아르세닉, 그 다음에
안티모니 등이 있어요. 여기 주기율표 보면은 여기 주기율표 보면 이쪽에 있죠. 인, 아세닉, 안티모니, 비스무스도 이쪽 오가에 해당이 되고, 이런 오가 불순물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가 불순물을 집어넣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도 이제 공유 결합을 하는데, 예, 오른쪽 그림에서 잘 봐봐요. 실리콘에다 이제 인을 첨가해 놨어요. 이렇게 인이 중간중간 있죠. 그러면 인은 외곽전자가 오가니까 5개란 말이에요. 그럼 주변 실리콘하고 이제 공유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은 바깥쪽에 5개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나가 남아요. 이렇게 이쪽에 인, 이쪽에 인,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얘는 프리한 거야. 얘는 프리해요. 프리해. 그래서 이 하나 남는 애들 때문에, 원래 지난번에 이제 그 에너지 준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제 가전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대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이 경우에는 오가의 불순물을 첨가하니까 이렇게 남는 전자가 생겨. 이 남는 전자들이 특정 에너지, 원래 이 중간에 전자의 에너지로 존재하지 말아야 할 때가 이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애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너 준위가 발생해요. 자, 남는다는 얘기는 누구 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너는 이 기부하다 뭐 이런 의미니까 딴 데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대 에너지에 가까운 이제 도너 준위가 형성되고, 이 전자들이 언제든지 조그만 자극에도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유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는 전자, 이 도너로 인해서 이 반도체 불순물을 섞게 되면은 저항률이 작아지게 돼요. 이 저항률이 어느 정도 작아지냐 하면, 작아지는 양은 이제 불순물의 이 밀도에 따라, 이 불순물을 얼만큼 많이 섞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남는 전자, 또 이 도너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 불순물을 많이 넣으면 이 도너들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제 불순물 밀도에 비례해서 이제 저항률이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래 글은 뭐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를 살펴보면은 P형 반도체는 뭐냐, 앞에서 얘기했죠. 삼가 불순물을 첨가한다라고 했죠. 삼가 불순물을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가돌리늄, 이제 보론, 이제 인디움, 알루미늄 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삼가 불순물 이쪽에 쭉 있죠. 알루미늄, 뭐 갈륨, 이건 갈륨이구나. 인디움 등의 이제 보론, 이렇게 삼가 불순물이 있어요. 이쪽이 그 반도체라고 얘기했던 게르마늄하고 실리콘이 있는 사가 쪽이고, 자, 삼가 불순물은 이제 진성 반도체 삼가 불순물, 여기 같은 경우 보론인데, 삼가 불순물은 외곽전자가 3개밖에 없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섞이면은 봐봐요. 실리콘이 있는데 보론이 여기 하나 툭 들어갔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 개만 공유할 수 있으니까 세 개가 이렇게 공유가 되고 하나는 공유할 수가 그 보론이 갖고 있는 전자가 없으니까 이 하나는 이게 이렇게 비게 돼요. 비게 돼. 이렇게 비게 되는데 이 빈 공간을 이제 뭐 전공이라고 얘기하고 로 인해서 전공이 발생하게 돼요. 영어로는 그냥 홀로 쓰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가불순물을 첨가하면 이렇게 빈 공간들이 하나씩 생겨요. 그러면은 자 이 빈 공간들은 어때요? 주변에 전자가 있으면 이렇게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쏙 들어가기 되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빈 공간은 이렇게 전공이 있으면은 자 이 보론이 이렇게 이제 불순물이 첨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격자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서 주변에 방황하는 전자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억셉터라고 얘기를 해요. 억셉터라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삼가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억셉터 준위가 발생하고, 억셉터 준위는 이 붙들려 있는 쪽이니까 이쪽에 억셉터 준위가 이 아래쪽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억셉터 준위. 억셉터 준위가 형성이 되고, 그럼 이제 전자 어디서 여기서 뭐 살짝 삐져나온 애 생기면 여기 쏙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동 가능하니까 이제 저항률이 작아지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저항률이 작아지는 정도는 이제 불순물 밀도에 따라서 이게 변해요. 그리고 앞장이나 뒷장이나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앞장에서 설명 안 했는데, 상온에서 자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있다고, 이런 크리스탈 격자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쳐도 이렇게 전자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유돼서 이 원자들이 안정되지만은 그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얘네들이 일부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는, 탈출하는 그런 애들이 소량 발생하게 돼요. 소량 이렇게 얘네들,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삐져나왔죠. 이렇게 삐져나와서 이제 소량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자 보면은 이제 원래 여기에 묶여있던 전자들, 이 가전자대들이죠. 가전자대에 존재하는 전자들이죠. 얘네들이 살짝 삐져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톡 이제 탈출했어. 탈출하면은 얘네들이 주변에 홀, 억셉터가 있는 데로 쏙 들어가기도 해요. 쏙 들어가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그 가만히 있는데 왜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학생들이 할 수 있는데, 상온이라고 하면은 이 전자마다 뭐 여기 존재하는 전자들이 전부 다 스테이투스가 그 상태가 살짝 그 달라서, 일부 애들은 특정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애들이 이렇게 탈출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탈출했는데 여기 주변 억셉터한테 들어가 박힌 거예요. 이거는 이런 그림을 여기서 나타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제 저온에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일어나진 않지만은, 상온으로 가면은 이게 이 물체의 온도가 이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도 살짝 이제 들뜰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에너지 상태가 들뜰 경우에는 이렇게 탈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진성 반도체 오가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전자가 하나 남는 상태가 돼서 이제 저항률이 이제 작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앞장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 남는 애들은 이제 그 딴 데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남는 전자 이름을 도너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렇게 이 도너가 발생함에 의해서 이제 저항률이 작아지고 저항률이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성 반도체에 삼가 온수, 삼가 불순물을 넣게 되면은 이제 억셉터가 발생하게 되고, 왜냐하면 전자가 모자르니까, 공유 결합할 때 전자가 하나씩 모자라니까 이렇게 억셉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억셉터 에너지 준위도 형성이 되고, 이 억셉터는 이제 빈 공간이니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니까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얘네들은 이제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서 억셉터라고 하고, 그로 인해 이제 저항률이 이제 작게 나타나는 특성을 이제 보여줘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이 반도체 자체, 이 P나 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나 이 N형 반도체 자체만으로서 뭐 어떤 역할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실제 이제 전자 부품을 만드는데 이제 반도체 부품이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이제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P형 접합 방법이라고 하면은, 자, 이 P형 반도체 뭉치가 이렇게 있고 N형 반도체 뭉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 둘을 이렇게 딱 붙이는 행위를 해요. 이 붙이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 붙이는 행위를 하는 방법이 사실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나 그냥 흔한 말로 그냥 돌덩어리들이란 말이에요. 돌덩어리들인데 얘네들을 이렇게 붙이려면 어떻게 붙여야 돼요? 통상적으로 가열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PN 접합 이렇게 붙이는 경우에 이제 이용하는 게 PN 성장법이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그림이 없네. 그림을 추가를 해야 되겠다. 자,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드라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타입의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제 이쪽은 한쪽은 순수 반도체가 있거나 아니면은 가령 이쪽이 N형 반도체가 이쪽에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이걸 가열을 해서 다 녹여놨어요. 녹여놓고 이제 이 시드 쪽에 이제 P형 반도체를 놓고 살짝 이렇게 담가서 얘를 살살 돌리면서 끌어올리면은 얘네들이 녹은 애들이 여기에 들러붙으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이 P고 이쪽이 N이니까 이제 이 중간에 P하고 N이 이렇게 만나는 영역이 이렇게 생겨요. P하고 N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PN 성장법이고, 이 경우에 이런 시드를 이용하는 거고, PN 접합 합금법은 뭐냐면은 가령 이제 N형 반도체가 여기 있어요. N형 반도체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인듐이라고 하면 뭐죠? 인듐은 삼가예요. 삼가인데 여기 올려놓고 이쪽을 가열을 해. 가열을 하게 되면 어때요?
얘가 이게 살살살살 녹아서 이렇게 겹치는 녹아 들어가요.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은 이제 자 이쪽은 뭐냐면은 이쪽은 N형 반도체지만은 이제 순수 진성 반도체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이 인듐 3가가 들어가면은 불순물에서 하나 남는 전자하고 인듐에서 하나 이제 구멍이 나 있는 부분하고 이게 서로 막 결합하게 되면 얘가 삭가처럼 보여요. 삭가처럼 결합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이 인듐 이쪽 사이드는 여전히 3가고 이쪽은 N형이니까 여전히 5가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부위에는 이렇게 이쪽에 이런 삭가인 영역처럼 이제 보이는 영역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N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 농도는 이쪽 녹아붙은 부위에 위쪽 농도는 색깔을 위쪽은 이제 이 위쪽은 뭐냐면은 이 인듐에 의해서 인듐의 농도가 아주 강한 부위가 생기는 거고 아래쪽은 N형이고 중간은 이제 삭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역이 살짝 생겨요. 둘이 섞어져서 이제 밸런스가 이제 갖춰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P하고 N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형성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N 접합 확산법은 뭐냐면은 가령 이제 N형 반도체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것처럼 이런 경우처럼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용기에다가 인듐을 집어넣어. 인듐을 집어넣고 얘를 막 가열을 내면은 얘가 녹아서 이렇게 막 떠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조금씩 파먹으면서 요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에피텍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가열해서 이 증기들을 강제로 증착을 시켜서 이쪽이 성질이 바뀌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위쪽은 이제 P의 성질을 띠게 되고 아래쪽은 원래 N형 반도체였으니까 그냥 N형인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중간에 이제 접합하는 부위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P하고 N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과정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뭐 그런 이제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냥 단순 PN 접합만 얘기하는 거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CPU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프로세스도 복잡하고 그런데 우선은 이 과목에서 다루는 건 PN 접합 정도만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